너무 커요, 범죄가. 우리나라의 적국,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친 사건. 간단히 말하면 이거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국에게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 기업과 따까리들을 동원해서 돈을 갖다 바친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검찰이 술자리 회유를 했다라는 이화영의 거짓말이 시작되고 그 거짓말 위로 이재명이 올라타 재판장 밖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참 웃긴 게 작년 대북송금 건이 터졌을 때는 본인은 상관이 없고 이화영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만 이제 와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 이화영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죠. 이재명 일전의 발언처럼 대북송금이 정말 이화영의 마음대로 진행됐던 것이라면 이재명은 지금 전혀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일 텐데 나서지 않을 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게 본인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화영의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일련의 상황들을 여러분 매끄럽게 설명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영상이었을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담아낸 게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재명의 법화유형 사건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검찰총장 가만히 있냐고.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해당 영상에선 이화영의 대국민 거짓말, 즉 밖에 있는 이재명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그리고 법치를 뒤흔드는 이들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라며 비판을 했었거든요. 아주 사진까지 띄워놓고 제가 쏴댔었단 말이에요. 전 이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죄의식 없이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켜 작당질 하려는 걸 지금 다 보고 있을 텐데 다 보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검찰총장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고. 이거 처리 안 하십니까? 이대로 그냥 두실 거예요? 이화영이 이 개뻘짓거리 검찰을 농락하고 사법 질서를 흔드는 이 행위들을 그것도 검찰 안방에서 해제끼는 꼴을 보고도 가만히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이 진짜 그저 가만히 계시다가 임기 끝나 물러날 겁니까? 검찰총장이 도대체 뭐 이럽니까? 자, 이 영상을 보신 것인지 아니면 들은 것인지 신기하게도 이원석 검찰총장 바로 등판을 해서 이화영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날선 비판을 가했죠. 6월에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화영은 현재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선 구형이 15년형 떨어졌으니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만약 이 재판에서 말이죠. 이화영이 중형을 받게 된다면 지금 밖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부리 털고 당까지 동원해가며 이화영을 구제하려고 애쓰는 우리 이재명은 자동적으로 대북송금 게이트 중심으로 소환이 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한 달에 7, 8번씩 각기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 모든 죄를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의 어쩌면 이재명의 가장 큰 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대북 송금이 새로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도저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는 이화영 건으로 모르는 일이다 일관하던 이재명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말까지 했네요.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에 이재명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자, 2판 4판인 겁니다. 지금 될 대로 되라.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죽는 건 매한가지다. 이런 마인드로 들이대는 거 아니고서는 사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 아니 본인의 일도 아닌데 본인이 지금 이화영이 아닌데 이화영이 도대체 어떤 키를 쥐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자기와 많이 엮여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 짓거렸던 사람이 이렇게 태도를 180도 바꿔서 사사건건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이렇게 개입을 하냐고. 게다가 민주당은 무슨 TF팀 같은 것까지 꾸려가면서 실제로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해하십니다. 보세요. 이화영 재판에 네가 왜 나서냐고. 이해가 안 간다라는 듯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당의 대표, 그것도 제1야당 거대 당의 대표가 범죄자가 한 일방적인 발언 그리고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수많은 취재진들, 기자들 앞에 나서서 본인의 이 발언이 매스컴 메인에 걸리게끔 하는 이런 개수작질, 이거 여론을 흔들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여지껏 좌파 진영에서 해왔던 수많은 거짓 선동, 거짓 가짜 뉴스들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본인 입으로 직접 씨부리고 앉아있는
거라고요. 여태까지는 김의겸 같은 그런 따까리들을 시켰다면 이 대북송금은 정말이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런 비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인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지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되돌아올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알면서도 짓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화영이 해댔던 수많은 거짓말들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대응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틀 전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국민 농락, 대국민 거짓말 선동을 보다 못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이 연출돼 버렸죠. 이원석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법 흔들기를 그만둬라.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짓을 그만해라.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법원과 검찰을 통틀어 사법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 더 이상 사법 시스템을 흔들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의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자, 차분하게 쐐기를 박았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딥니까?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 이원석 총장을 2차례나 비판한 이유 이런 이야기들을 진즉에 앞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와서라도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은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슈퍼 거대 권력 190석을 넘는 권력을 가지면 사법재판들까지도 본인이 흔들고 크게는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뒤집는 것도 사실 빵에 있는 이화영과 손발이 맞아야 시도라도 해보지. 이화영이 하는 거짓말들이 전부 다 검찰의 증거 자료로 막혀버리니까 이재명이 사실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켜보고 있다가 이화영의 이 말은 그래도 국민들을 상대로 좀 속일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건 약간 먹히지 않을까라는 것들만 채가서 추임새만 주는 정도? 저 말은 이화영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이화영이 진실로 보입니다. 대충 이 정도의 액션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라고. 아무리 민주당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TF팀을 꾸리고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입을 털고 하면 뭐합니까? 있던 일이 없어지지가 않는데 검찰총장 말 맞따라 있던 범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을 텐데 이재명이 만약 그런 것을 기대해서 지금 이렇게 입을 털어대는 것이라면 너무 커요. 범죄가. 우리나라의 적국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친 사건 간단히 말하면 이거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국에게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 기업과 따까리들을 동원해서 돈을 갖다 바친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6월 7일 우리든 민주당이든 이재명이든 모두 다 기다리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결국 처절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은 바로 이 대북송금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문재인에겐 탈원전이 있고 이재명에겐 대북송금이 있다고. 지켜보자고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가 아직 살아있는지 우리 6월 7일에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늘의 시간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